네, 문재인 대통령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마지막 순방국인 헝가리로 이동을 합니다. 네, 교황과의 단독 면담 등 유럽 순방의 성과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라고 하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약속 중에 하나가 남북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예.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COP26 그다음에 2030 NDC 감축 목표가 무엇일까 아직은 안 와닿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걱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런 조치들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동참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의 삶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굉장히 문명사적 전환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 지구적 기후 위기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 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런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탄소중립위원회가 결정한 40%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 감축을 40% 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약속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내에 유엔에 이것을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엄청난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자, 그런 것에서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거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 남북 산림 협력 이것을 제안하셨거든요. 예. 근데 탄소를 줄이는 것은 국내 산업이 배출하는 각 분야가 배출하는 탄소를 직접 줄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한 기업들이나 또 해외의 산림 조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건 탄소를 흡수하는 거니까 배출을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해외 감축분이라고 하는데 이 해외 감축분을 늘리면 국내 감축분이 좀 줄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40%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하면 예.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산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네. 첫 번째는 북한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영토 아니겠습니까? 자, 장차 통일이 된다면 우리 한반도 함께 살아야 될 영토인데요. 어쨌든 이 휴전선 이북의 북한의 영토, 북한 지역에서는 지금 산림의 훼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들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비가 오면 굉장히 그 폭우 피해가 심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 우리가 산림 협력을 통해서 이 한반도 북쪽까지를 향후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시한 40%의 NDC 감축 목표. 이것을 해외 감축분을 통해서 국내 부분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목표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이루면서도 우리 국내 산업의 부담을 줄이는 해외 감축분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효과 두 번째 효과고요. 예. 세 번째는 이렇게 남북 협력을 하다 보면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이 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것이 북미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게 보면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다목적의 포석을 두고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하면서 또 성과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또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교황의 방북 의지 재확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당신의 방북 의지 이런 걸 계속해서 밝혀오셨고 네. 당신의 기도 속에 늘 한국과 한국인이 떠나지 않는다는 감동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는 G20 세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모두 35개의 세계 정상급들이 전부 모여 있는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 곳인데 이런 곳에서 그런 평화의 사도인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방북 의지를 한번 다시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바로 이렇게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예.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전달하지 않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북한도 이러한 메시지를 잘 읽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을 향해서도 좋은 메시지가 발신되는 이러한 좋은 선순환의 효과를 함께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관련 보도를 보니까요. 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밝은 분위기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또 선물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폐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좀 준비하시게 된 건지 오시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물론 교황님을 만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뭐 그런 공감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가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휴전선, 거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런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상처이고 분단의 상흔입니다. 아픔이죠.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평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휴전선이 폐철조망 수거했는데 그거를 녹여서 용광 녹여서 이 평화의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예. 분단과 전쟁의 철조망에서 평화의 십자가로 그렇게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교황님께 선물도 했고 지금 저희가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진 지 68년이 됐는데 남한과 북한이 함께 보낸 68년을 합하면 136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36개의 이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한반도 지형을 본뜬 그런 전시회를 로마의 성당에서 통일부가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 십자가를 전달을 했고요. 이 십자가는 지난번 2018년 방문하셨을 때 동대문 시장에서 우리 그 노동의 대가의 상징인 구루마, 그 구루마를 해체해서 만든 나무로 만든 그 노동의 십자가를 전달한 뒤에 이어서 또 이제 평화의 십자가를 전달했고요. 예. 교황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께 수세기 전에 그 교황청의 공방에서 제작된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이 담긴 그런 어떤 주화 이걸 선물을 하셨고 예. 코로나로 인해서 베드로 광장이 폐쇄되자 교황께서 혼자 그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사진을 선물하셨는데 김정숙 여사께서 그 사진을 받고 교황께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꽉 찬 광장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가 이곳에 함께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방북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러한 아주 좋은 메시지가 발신이 되었다. 북한도 이것을 잘 접수하고 잘 좋은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교황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거고요. 그 옆에 이제 DMZ에서 떼간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 선물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의 유흥식 대주교가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언론에 인터뷰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교황청도 교황의 방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뭐 다른 뭐 백신 문제 등등 해서 교황청이 말씀 그대로 옮기면 우체부 아저씨처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유흥식 그 대주교는 한국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의 성직자성 장관 고위직에 임명이 되었고 그 본인이 스스로 4차례 방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방북 의지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교황님과 늘 이런 대화를 나누실 것이기 때문에 네. 교황님의 머릿속에서 가슴과 기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유흥식 대주교가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장관 임명 시에 제가 축전을 가지고 직접 그 세종시에 있는 대전교구청을 방문했을 때도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역할을 내가 최선을 다해 하겠다 말씀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또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일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망이 기도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현재로 뭐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 교황청 간의 양국 간의 외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이런 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면서 유형식 대주교의 또 역할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적이 나오는 부분도 한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을 교황이 찾아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북에서 초청을 한다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만 높여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외교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하게 아무리 방북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도 사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미 김정은 총비서는 교황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밝혔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총비서의 그런 의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북한의 여건들에 따라서 북한이 결단할 문제이고 양국 간의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목이 되는 일정이 또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을까요? 아마 만남의 형식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회동, 조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다자회의에 그렇게 뭐 자주 만나서 짧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저희가 풀 어사이드라고 하는 뭐 정상 간의 만남의 한 형식으로 합니다.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물밑대와 실무 접촉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다 합의가 돼서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한미 양국은 그러한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잠깐 만남이지만 저런 것들을 통해서 친근감이 표시되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에 친근하게 손을 그렇게요. 얹는 어떻게 보면 정상 간 결례일 수도 있지만 두 정상의 친밀감이나 또 연배를 생각하면 또 저런 모습이 너무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편해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회동들이 또 자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저 끝나고 이제 그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서 그 컵 26이라고 하는 이제 기후변화 당사자 총회로 이동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말씀을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 전에 이건 정상 라운지에서 그 총회 개회를 기다리는 정상들 간의 만남의 장소인데 예. 이때 보면 세계 모든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들을 건네고 인사를 하는데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건네기 위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선 한국의 그 코로나 극복의 모범에 대해서 어떤 그 지지하고 응원하는 또 심지어는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그 지지를 또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코로나 중에도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의 5년 임기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하는 이런 것들인데 바로 다자 외교가 이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4강 중심의 외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자 외교가 열릴 때는 그런 다자 외교의 목적에 맞는 대화들을 서로 하면서 정상들 간의 친밀감을 쌓아가고 어떤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예.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G20 정상회의도 갔고 그다음에 콥26도 참가를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에 이제 해외에서 큰 그 정상들의 모임을 나간 거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예, 우선 임기 마지막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외교를 제일 먼저 기후 외교다. 네. 그리고 평화 외교다. 그리고 경제 외교다. 이렇게 저는 3대 외교로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평화 외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 외교 설명을 드렸고 네. 바로
이 영국 글래스고를 떠나서 헝가리로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동구 유럽의 아주 그 경제 성장을 비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4개 나라 정상을 한 번에 만나게 되십니다. 그 V4라고 하는 그 4개국의 모임이 있는데 예. 한국과 V4 4개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고 이 4개 나라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4개 나라와 각 개별 정상회담도 다 하시거든요. 이 동구 유럽 이 나라에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를 비롯한 많은 첨단 소재 이런 공장들이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협력이 더 강화돼야 되고요.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 교역량도 굉장히 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지만 평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기후라고 하나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신경제 분야인 배터리 등의 어떤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기후 외교, 평화 외교, 경제 외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과를 분명히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헝가리를 방문하고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근데 헝가리는 좀 가슴 아픈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람선 사고도 났고 네. 거기도 어떻게 추모를 하시나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다뉴브강의 유람선 사고로 희생이 되신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헝가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본인들이 뭐 잘못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그 추모 공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마련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모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추모비도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착하시자마자 그 다뉴브 강가에 있는 그 추모 공간을 방문하셔서 희생되신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추모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 기후 외교, 평화 외교 그리고 경제 외교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예. 성과의 의미와 다양한 내용들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